안녕하세요. 머니기TV의 TJ입니다. 오늘은 경제 그리기 다시기에서 여기저기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경제, 다음의 미래에 대한 경제를 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투자를 하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경제 그리기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좀 경제 그리기가 사실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좀 시간과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를 그리기 위해서는 역사 아니면 철학 또 여기다 더 더하게 되면 뭐 수학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경제 사실 이거를 경제 쪽에다가 사실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필요한 거겠다 보니까 경제를 위한 기초적인 용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는 이 경제의 기사,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사실 경제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경제를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좀 더 경제에 대해서 좀 크게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경제는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눠지는데, 제가 사실 보는 거는 이런 미시경제보다는 이 거시경제 쪽을 많이 봅니다. 거시경제를 조금 많이 보는 이유는, 어, 크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크게 성장하는 사이에서 뭐 미시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과 봤을 때 이 미시경제보다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요인을 찾아서 좀 투자를 좀 이렇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좀 그러한 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 미시경제보다는 거시경제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시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제 그리기 이런 게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상 경제에 대해서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크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과거 저희가 이제 97년 IMF를 맞고서부터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네,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현재 시점까지 해서 전체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는데 자,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전체 크게 시장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1997년도 IMF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의 경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많은 나라의 경제는 사실 무너졌지만 이 무너진 이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원동력으로 뭐 6.25나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원동력은 사실 건설 쪽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가를 받쳐줬는데 97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약간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러한 IMF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거 보시면은 인터넷 그 당시에 인터넷이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위기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이 서브프라임의 이 경제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었던 기술, 그 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모바일이 나타나면서 이 경기를 다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있는 현재 시점,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자, 경기 하락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냐? 이거는 결국에는 많이 계속 얘기 들어왔었던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장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네, 이런 고민을 이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4차 산업에 발생을 하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저희 경제 그리기를 통해서 2020년도에 적중한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0%대로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시행될 것이다. 그 다음에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 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기금이 마련이 될 것이다. 재난기금을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정부에서. 네, 이런 식으로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근데 2021년, 결국에는 이제 다음 21년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기초소득 제도가 복지가 정착화가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 2020년도의 재난기금이 이름이 기초소득제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소득제도는 재난기금 때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의 효율성을 압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3월 달에 코로나로 폭락을 한 장에서 이 재난기금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바로 반등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재난기금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SOC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좀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SOC 산업에서 이 투자한 비용이 나중에 그 실물 경기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가지도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난기금은 아주 즉각 그 효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부가 또 아니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재난기금이 이런 경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용하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마도 대선 때 이런 기초소득 제도에 대한 복지 관련한 아마 이슈들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올렸지만, 결국에는 확률적으로는 사실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결과물로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느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2021년도 뿐만 아니라 21년도 이후로도 아마 쭉 계속 빈부 격차가 계속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 빈부 격차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에는 돈 많이 가진 자와 돈 없는 빈부의 격차가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이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또 사회주의, 이때가 그 많은 사회주의의 이런 이념들이 많이들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백신도 아마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결국에는 어떤 전체적인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도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데 경기는 말 그대로 나빠지지만 경기는 나빠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상승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화폐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전자화폐로 월급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벌써 많은 국가가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이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실제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스트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2021년 정도 되면 이 전자화폐가
만약 국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주가 되면서 아마 유통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그 경제 그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2021년 내년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